요즘 기업들 너나 할 것 없이 AI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있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중 대부분이 실패로 끝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실패율이 높은 건지 그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고요. 지속 가능한 성공을 하려면 도대체 뭘 바꿔야 하는지 그 핵심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그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시죠. 95%. 네, 95%입니다. 이게 뭘까요? 성공률이 아니고요. 실패율입니다. 그러니까 AI 도입을 시도한 100개 회사 중에 무려 95개가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보고 길을 잃는다는 뜻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 95%라는 숫자가 그냥 어디서 나온 게 아니고요. 바로 MIT 연구 결과입니다. 기업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AI 파일럿 프로젝트의 압도적인 다수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다는 거죠.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효과를 보거든요. 와, 효율이 오르네? 시간도 절약되네?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결국에는 실패라는 깍지를 달게 되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실패는 그냥 프로젝트 몇 개가 엎어지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전체를 병들게 만들어요. 맥킨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경영진 10명 중 8명이 AI 때문에 돈을 더 번 것 같지가 않다고 답했대요. 돈은 쏟아붓는데 결과가 없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사람 문제입니다. 어버크 연구를 보니까 AI를 제일 열심히 쓰던 직원들이 오히려 번아웃을 겪고 회사를 떠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혁신을 이끌던 사람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조직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핵심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성공의 덫. 정말 역설적이죠? 바로 그 초기의 성공이 실패의 방아쇠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단기적인 압박이 장기적인 가치를 파괴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악순환 아마 많은 분들이 딱 보시고 우리 회사 얘긴데? 하실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1단계 어떤 팀이 AI를 도입해서 엄청난 성과를 냅니다. 다들 막 박수치고 환호하죠. 바로 그때 2단계가 시작됩니다. 경영진이 좋아, 당장 투자 대비 수익 ROI 숫자로 보여줘 하고 압박하는 거죠. 그럼 3단계 모든 초점이 단기 성과를 쥐어짜는 데 맞춰지면서 자유롭게 실험하고 배울 수 있는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4단계 팀은 동력을 잃고 신뢰는 깨지고 프로젝트는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조직은 이렇게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게임 이론에 나오는 사슴사냥 딜레마라는 건데요.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커다란 사슴을 잡을 수 있는데 만약 누군가 눈앞에 있는 작은 토끼를 잡으려고 혼자 이탈해버리면 결국 모두가 사슴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조직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사슴은요,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대한 혁신 같은 거예요. 반면에 토끼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ROI죠. 회사가 단기 ROI, 즉 토끼를 쫓기 시작하면 그건 사실상 우리 이제 다 같이 사슴 잡는 거 포기야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함께 혁신을 만들자던 집단적인 신뢰는 무너지고 모두가 각자 자기 토끼 잡으러 흩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업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할까요?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바로 전담 AI팀, AX팀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해결책이 사실간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요, 별도의 팀을 딱 만드는 순간 조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AI 전환을 저건 저 팀이 하는 일, 이렇게 즉 남의 일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이에요. AI는 특정 부서의 숙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데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요, 기술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제 당신이 하던 일의 60%는 AI가 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와, 정말 효율적이겠네요? 라고 생각할까요? 아닐걸요?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나는? 내 역할은 이제 뭐가 되는 거지? 이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좋은 기술도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진짜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스템 이론가인 도넬라 메도우즈는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지점, 바로 레버리지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AI 시대의 레버리지 포인트는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조직이 움직이는 근본적인 방식, 즉 조직의 운영체계, OS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더 통제하려고 하고 더 빨리 ROI를 뽑아내려고 하죠. 근데 이게 바로 힘은 힘대로 들고 효과는 없는 잘못된 방향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진짜 강력한 지렛대는 그 정반대에 있어요. 팀에게 통제가 아니라 자율성을 주고 이익을 빼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다시 투자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 이게 바로 훨씬 작은 힘으로 거대한 변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ROI를 직접 겨냥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ROI는 억지로 쥐어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 됩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새로운 운영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나가는 기업들의 3가지 청사진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례는 가전제품 회사 샤크닌자입니다. 이 회사 CEO가 정말 대단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 회사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실패는 더 이상 혼나는 일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수정 데이터가 된 거죠. 직원들을 믿고 권한을 완전히 넘겨준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분기 순이익이 105%나 증가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일랜드의 로펌 존슨 하나입니다. 이들은 변호사 업계의 금기나 다름없었던 시간당 청구라는 낡은 규칙을 그냥 버렸습니다. 시간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팔기로 한 거죠.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게 다 맡겨버리고 변호사들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협상이나 복잡한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요? 더 행복하고 유능한 팀을 만들었고 결국 AI 법률 플랫폼에 거액에 인수되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마지막은 쇼피파이입니다. 이 회사는 아예 게임의 판 자체를 바꿨습니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이 질문을 성과 평가와 신규 채용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 입각에서는 AI를 배우고 활용하는 게 그냥 회사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선택이 된 겁니다. 명령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 거죠. 조직 전체가 자연스럽게 AI를 중심으로 재편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AI라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많은 리더들이 AI를 기존의 오래된 시스템, 저 커다란 용광로에 붓는 더 좋은 연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AI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즉 조직의 가장자리, 개개인의 직원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분산된 에너지입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를 담으려면 완전히 새로운 그릇,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속 가능한 성과는 AI라는 도구가 뭘 할 수 있느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공동의 목표를 믿고 서로 협력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 사람들이 함께 무언가를 이뤄낼 때 바로 거기서 진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지금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이 움직이는 근본적인 방식, 바로 운영체계를 바꾸고 있습니까? 진짜 성공과 실패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